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앵커퍼의 박창선입니다. 오늘은 그 해외 소비자 금융 시스템 구축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두 분 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 클라우드 영업대표 이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이시스의 이정환 차장입니다. 네, 일단 그 대화 나누기 앞서서 먼저 그 포이시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 저축은행이랑 캐피탈 이쪽에 저희들 신청 심사 또는 종합 상담을 할 수 있는 고객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이제 해외 쪽에 홍콩이랑 중국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뭐 기타 뭐 1금융 쪽에도 저희들이 SI 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소비자 금융 시스템이 그러면 그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업체 중에 해외를 진출한 업체들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이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을까요? 그 처음에 저희들이 납품할 때는 온프레미스로 갔었고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웹 서비스를 하고자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내부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뒤에 이제 고객이 어떤 대고객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뭐 보안 장비라든가 어떤 이런 장비들을 구입함에 있어서도 너무 비용이 너무 컸었고,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에 PC 서버를 놓고 사용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온프레미스로 다 하기보다는 이제 클라우드를 써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비용적인 측면이나 구축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 고객이 요청한 그 시간 타임라인은 어땠나요? 물론 고객의 시간은 빠르으면 좋다였거든요. 빠르으면 좋다. 뭐 그랬었고, 마지노선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온프레미스로 갔으면 장비 다 싣고 날아가서 세팅하고 설치하고 이거를 그 기간 안에 다 하셨어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뭐 장비는 당연히 현지 업체에서 조달을 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온프레미스 했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라 했을 때 견적 내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만 해도 한 달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럼 처음에 그 오라클을 알아보시게 된 계기, 뭐 여러 벤더들 있잖아요. 그 중에 오라클 알아보시게 된 계기하고 오라클이 뭐가 좀 좋았는지를. 처음에는 오라클을 먼저 검토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 밴드를 먼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뒤에 늦게 이제 오라클을 알았어요. 오라클 그 전에 막 했었는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전에 세미나를 한번 참석한 경험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도입을 할 때는 제가 접근하기 쉬운 다른 이제 밴드를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이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생겼을 때 제가 밴더랑 연락을 했었고, 근데 그 밴더는 그거 고객이 직접 하셔야 된다. 뭐 마켓플레이스에 있으니까 사서 쓰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어떤 여력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서 제가 원하는 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랑 같이 회의를 한번 하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엔지니어를 만났고 그 얘기하는 찰나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다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막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미팅을 2번, 3번 하다가 이제 최종적인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어쨌든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겠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세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클 클라우드 쪽에 제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오라클 원래 이렇게 좀 밀착 지원을 해주시나요? 클라우드도? 오라클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이제 모든 고객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다가가기 되게 어렵고 고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면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클라우드 쪽의 지원은 정말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장점이 뭐 저렴하다, 구축이 빠르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상 알아보면 구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벤더들이 있지만 뭐 저렴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구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라클에서는 뭐 오라클에 있는 그 전문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오라클 파트너사들까지도 같이 동참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그 고객들이 잘 어려워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면은 그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벤더 입장에서는 고객이 클라우드를 잘 알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좀 다녀보시면 고객들이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예. 아직은 조금 많이 좀 낯설어하시고 하는 부분도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용하기 쉬워야 되는데 사용하기 쉽게 하려면은 정말로 능숙되거나 아니면은 사용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고객분들은 모르는데 벤더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인스턴스 생성하고 뭐 용량 늘리고 하지만 고객분들은 거기 그 자체부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온도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심한데 처음 구성도부터 그 다음에 구성할 때까지 구축할 때까지 그리고 구축한 다음에 사용하실 때까지 오라클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아키텍처 그려주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 클라우드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거든요. 구축을 하고서 잘 쓰게끔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벤더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봅니다. 그 포이시스 얘기 들어봤더니 되게 정말 주 단위로 들어오시고 막 원래 포이시스만 이렇게 해주신 건지 아니면 다들 그렇게 해주시는 건지. 저도 이제 뭐 제 고객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고객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라클을 정말로 이제 만족하고 쓰고 계신 부분들은 단순히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라클 파트너사까지도 협업해서 잘 도와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포이시스의 입장에서도 이제 전문 파트너 이노라임이라는 파트너가 있는데 DBA 분께서 뭐 매주 단위로 이제 진짜 미팅을 하시고 하루 반나절 정도 들어가서 직접 설치 지원을 다 해주세요.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오라클을 떠나서 이노라임 회사에서는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앞으로 향후 2년, 3년, 더 나아 10년까지도 이제 클라우드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그쪽 파트너사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발벗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그 클라우드 보면은 데모 보고 따라하세요 스타일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DBA가 직접 들어와서 설치해주고 구성해주는 게 큰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죠. 저도 오라클 클라우드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지식 먹방이라든가 다른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해봤거든요, 실제로. 근데 막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자주 바뀌기도 하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예기치 못한 왜냐하면 처음 설치는 클라우드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어떤 DB 작업은 실제로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막히는 부분들을 보통 이제 뭐 찾아보고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는 게 그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DBA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말하면 그거를 다 이제 즉석에서 다 알려주시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지금 그럼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처음에는 그래서 IaaS에서 시작해서 지금 파스탄까지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쓰임을 늘려오셨는지를. 일단 처음에는 이제 오라클과 처음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일단 만났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홍콩에 직접 사무실 가서 이제 서버 환경을 보고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일단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사무실에다가 한켠에 서버를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 수명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래서 클라우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클라우드를 쓰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뒤에 작년 여름인가요? 한번 이제 서버가 꺼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무실에 있는 서버 말씀이시죠? 네, 그때 뭐 다른 것 때문에 꺼진 건 아니고 이제 건물이 정전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잘 없지만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전이 돼가지고 그 다음 날 서비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오고 이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찰나에 이번에 또 이제 확장을 하게 됐죠. 사업이 잘 돼서 법인을 하나 더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서버가 당연히 증설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고객한테 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다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자료를 드리고 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건 비용이었어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정도 서비스에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 쓰게 된 거죠. 그러면 고객 사무실에 있는 그 온프레미스에 있던 서버가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네, 거기 있는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죠. 법인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DB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고객에 대한 뭐 우려 같은 거 없으셨는지? 일단 뭐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VPN을 통해서 작업을 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그 기본적인 SSL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상관없다. 그 또 하나 그 고객들이 흔히 얘기하면은 구축하고 옮길 때 실속자는 게 마이그레이션 할 때 예. 이게 우리 생각대로 잘 갈까? 막 되게 걱정들 많으시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겪고 계신지? 네,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오라클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들 오라클 DB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라클에서 약속한 게 이제 마이그레이션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조차도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노라임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예, 해결책을 좀 하나씩 주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타겟 시스템은 클라우드지만 예전에 온프레미스 할 때처럼 지원을 네. 받고 계신 거네요.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도 되고요. 사실은 모든 벤더들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가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서 딱 끝이긴 하지만은 저희 클라우드의 이제 모토가 친절한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A부터 Z까지 진짜 정말로 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자라는 모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런 게 이제 공표되면 안 되니까 모든 고객이 마이그레이션 해주세요.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도 이제 최대한 고객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입장에서 지원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전화나 이메일에서 끝나는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그렇죠. 뭐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벤더들 이제 상대하시면서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메일 써주세요. 아니면은 전화해서 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던져줄 뿐이지 직접 도움은 많이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뭐 차장님께서 오라클을 좀 더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민감한 게 클라우드는 흔히 얘기하면은 온사이트 지원이 나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것도 또 하나의 비용으로 차지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라클은 이런 거 안 받으시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인력이 사실은 거의 2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 자체 저희 오라클 내부의 컨설턴트랑 그리고 파트너사의 전문 인력까지 붙어 있는데 이건 다 지금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뭐 의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클라우드를 조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친절함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예, 맞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면은 지금 보니까 되게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데 그 오라클 클라우드 보면은 특히 금융 쪽이니까 뭐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바일 쪽까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지금 뭐 이건 한번 좀 써봐야지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네, 예전에는 이제 MCS를 한번 고려를 했었고요. 직접 이제 오라클과 한두 달 정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객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비용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후기를 기약하는 걸로 일단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빅데이터나 AI 쪽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폴시스는 아무래도 솔루션 개발하는 업체다 보니까 클라우드를 남의 일처럼 안 보고 나름 클라우드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리실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좀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네, 어차피 저는 이제 해외 쪽 담당이다 보니까 해외를 가보니까 이제 확실히 우리나라랑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제 장비가 공급되는 어떤 그런 경로라 루트,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은 엄청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실패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오라클 파스와 아이아스 좀 이용을 해서 저희만의 사스를 만들어서
국내 업체 중에 해외를 진출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진출해 있는 국내 업체 또는 해외 현지 업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뭐 그 나라의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일단 사스 형식으로 만드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 지금 그 포시스랑 ISV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반 고객이랑 좀 다르게 정말 이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데인데 특별히 뭐 오라클에서 더 케어하거나 더 지원해 주시는 부분 같은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을 하면서 제일 타겟팅했던 고객분들이 폴시스와 같은 그 자체 솔루션을 갖고 있는 벤더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벤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벤더사들이 중소규모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셨지만은 인프라 단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쪽에 포커스를 해서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오라클은 IaaS뿐만 아니라 뭐 파스도 있지만 사스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뭐 고객군들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저희한테 이제 친화적인 협력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포이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중소 솔루션 벤더분들도 지금 많이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다른 지원은 뭐 충분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루션 업체 입장에서는 성능 정말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관련해서 지금 오라클 쪽 내부적으로 좀 평가하신 기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성능이? 일단 뭐 제가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클라우드 벤더사하고 똑같이 이제 제가 솔루션 올려놓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느낌 테스트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느낌 테스트. 네,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빠르면 빨랐지 전혀 느리지 않고요. 뭐 저희 나라 망이라서 그런지 저희 나라는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되게 해외에 있더라 하더라도 뜨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콩의 저희 고객사에서도 일단 테스트를 해봤고, 네, 그래서 속도상 뭐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누르고 1, 2, 3 하면 뜨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속도지.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누르면 그냥 1초 내에 뜨는 속도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느리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해외에서 서비스 할 때는 그 정도 속도도 거의 무리 없을 정도로 네, 잘 나오고요. 다른 밴드사랑 비교했을 때 빠르면 빨라졌을 때 느리지 않는. 네. 지금 해외 소비자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고객이 지금 홍콩에 계시지만 나중에 뭐 동남아가 됐건 다른 국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똑같이 퍼다가 이렇게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첩하게 배포 가능한 그림이 좀 나오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클라우드의 뭐 강점이기도 하고 오라클만의 강점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복사죠. 그대로 떠서 다른 고객들한테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고 있고요. 뭐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조금 더 최적화된 솔루션도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아마 그 많이 궁금들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알던 클라우드랑 좀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많으실 텐데 관련해서 채팅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